지금부터 건강진료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팀장 김정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리뷰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원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십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윤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문영미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이기용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전형식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원 부산 예병변 복지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규영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종진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선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인지가 많이 드렸습니다. 또 특히 여기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안성민 회장님, 나머지 이제 사장이시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를 같이 이끌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기쁘게 참석해 주신 바쁜 걸음 해주신 우리 신정철 부산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아마 장애인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알 수 있다는 게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셔서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랑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자장이시고 아마 다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강주태 우리 그 도시안전위원회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구강은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본인이 책임지려니까 손발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모든 온몸이 힘듭니다. 우리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특히 그 중에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여기 계신 각 장애인을 주신 어머니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마음속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우리 장애인들이 치과 문제.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단연간 여러 기관들과 시의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관련된 모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특히 우리 의장님께 제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우리 장애인 구강 검진 진료 체계를 좀 충실히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토론하시는 우리 자장하고 계신 이규호 교수님부터 또 전영식 원장 치과에서 대단히 많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정책들이 우리 부산시의 복지환경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 큰이 집에서 제가 10살입니다. 때로는 이제 아버님 같고 상당히 묵묵하게 살거든요. 근데 그러니 치과 개업을 하고 나서 그 애들한테 진짜 다정다감하게 치료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한테 그랬으면 여기서 정신이 저 친동생한테는 그렇게 묵묵하거나. 그런데 장애인들이 올 때마다 힘들어하고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대학병원에 보내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종인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마 그 우리 전 부산 시민들한테 이 문제에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이종인 위원장을 참 좋아합니다. 5분 발언 현지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든 부분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 전원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힘들게 자기 분야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 어른이시죠. 우리 신현철 선배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시작하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 구강 진료 체계 시스템을 갖다가 빨리 받은 각오로 그리고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광역시 의회를 했습니다. 행복도시라는 것은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다수가 행복한 것보다는 단 한 사람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행복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엑스포도 중요하겠지만 부산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저희 부산광역시에서 앞장섰습니다. 항상 부산광역시를 지원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게 된 복지환경위원회 유동진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6월 314회 정례회에서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 현황과 문제점 또 나름의 대안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잘 가다듬어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치연염과 같은 구강질환이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95%가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장애인 치과 치료가 어려운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질병 초기에 검진이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양치질 등의 구강 위생 관리가 좀 미흡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증상이 있어도 증상에 대한 표현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넷째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환자의 치료 협조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장애인에 따라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치 치료와 같은 간단한 치료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중증장애인 환자라면 치료하는데 4, 5명의 특수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 등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약점이 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향상을 위해서 15개소의 중앙 및 번역 장애인 구강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2012년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이 번역 장애인 구강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번역장애인 구강치료센터의 운영과 부산시 중증장애인 치료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역장애인 구강치료센터의 의료 인력을 보면 치과 전문의 3명, 또 마취과 겸임 3명을 비롯해서 총 의료 인력이 13명에 불과합니다. 2022년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를 보면 약 17만 6천여 명이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치과 진료의 전신 마취가 필요한 장애인은 약 5만 8천 명, 5만 8천 명으로 부산시 전체 장애인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3%를 이루고 있죠. 구강진료센터나 이용 환자 수를 보면 작년 한 해에만 약 9,800여 명이 넘었고, 또 그 중에서도 전신 마취 환자 수는 690여 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또 마취과 전문의가 전담이 아닌 겸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게 작급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에서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대기 일수가 평균 45일, 또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평균 4개월 이상의 을 기다려야 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부산의료원에서도 장애인 치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의 한 명이 비상근으로 주 1회만, 일주일에 1회만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만우가 열림치과에서는 주 1, 2회 의사 7분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중증장애인들의 치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이고, 박형준 시장님도 장애인 구강 진료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구강 진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을 개원하여 시립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약할 수 없는 시립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만 바라보기에는 하루하루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립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은 중장기적인 대안이므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단기 대책 수립을 위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부산시 차원에서 장애인 치아 건강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무척 시급합니다. 구강 건강은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습관 및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지자체별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시 책의 기초 자료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치과 진료 횟수를 주 5회 정도로 늘려서 서부산의료원이 개원되기 전까지 부산의료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라도 4, 5년 뒤에나 준공될 서부산의료원과 보험자병원으로 추진 중인 침례병원이 시립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기한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다고 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치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구강진료 교육 및 연수를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여 중증장애인 구강진료 전담 인력 확충에 힘써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강치료를 위해서는 일반 치료와는 달리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고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 구강진료센터와 지역치과와의 협업을 장려하는 일명 부산형 장애인 구강진료 시스템의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은 전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치연염이고 대부분의 구강질환이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등의 간단한 처치만으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구강진료가 가능한 지역치과에서 예방과 1차적인 치료 관리를 전담하고 지역치과에서 치료가 곤란하거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2차적으로 지역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도록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중증 환자와 고도 진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별 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보다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구강진료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진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고 2차 의료기관 모집에 있어 지원율 역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한 환경 개선과 운영비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제안하는 대책은 새롭고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근 우리 이웃 나라에서 번역별 구강진료센터와 시립구강진료센터 그리고 지역치과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진료 문제를 개선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와 부산의 사정에 맞게 다듬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부산시에서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현안들을 꼭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의 자장이신 이규희 교수님에 대한 간략한 압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보건정책, 보건시스템, 세계보건 등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자장이신 이규희 교수님 주제로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규희 교수입니다. 네, 방금 그 이정진 복지환경위원장님 발제를 들었는데요. 제가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이제 보건복지정책, 보건정책 분야에 대해 일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가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선진국 분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국민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건강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이 장애인 특히 치과에 북한에서 얘기하더라도 지금 이정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몰라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시대 상황이나 또는 우리 경제적 상황에 적합하게 장애인 치과 부분이 발전하고 있느냐 좀 뭔가 지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건 정책을 여태까지 일했던 사람으로서도 조금 미안하다는 또는 좀 잘못됐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까 안성민 부산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보다 오히려 불행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없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도 결국은 젊은 세대가 이 아이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느냐?
우리가 이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 연간 쓴 돈이 지난 15년간 380조 원을 썼답니다. 그런데 저출산율은 오히려 더 출산율이 더 내려가서 지금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 거의 1등입니다. 거꾸로 1등. 그 꼴찌죠, 꼴찌. 출산율로 하면 꼴찌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데는 그 급속하게 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왜 피는 터졌는데 이 곳곳을 쳐다보면 이렇게 구멍구멍 난 이 듬성듬성 뭔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안 맞는 성장을 했는데 뭔가 애 같은 구석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부산시 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사회 아픈 부분을 이제 꼭 집어주시고 대안까지 제가 제시하는 걸 보고 우리 의회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특히 지방자치의회 수준이 국회 못지않게 정말 제한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한 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이제 이 그 모임이 이제 이런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패널 분들을 양력과 함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소개시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널로 이준 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 관장님은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2011년부터 부산 내병변 복지관 관장님으로 재임을 하고 계신 아마 부산시 최고의 장애인 복지관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준 관장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제가 제일 뒤쪽에 있어가지고 좀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수님 여기 정말 이렇게 장애인 치과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겠다 하는 약간 희망을 가지게 희망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소개를 해주셔서 아마 저희 얘기가 장애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들 그리고 부모님들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식순하고 상관없이 먼저 얘기하라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자리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많은 자리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관심 많은 장애인들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이렇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원님이 이렇게 많은 토론회는 처음이에요. 한 분도 잘 이렇게 끝까지 계시지 않는데 계시기 바쁘셔서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이 뭔가 큰 변화를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어머니 가져봐도 되겠죠? 네. 어머니들 오늘 큰 소리로 가져봐도 되겠어요? 네. 저희가 이 정도고요. 한 90분, 100분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협박은 아닙니다. 네, 너무 엄중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렇게 얘기했으면 너무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 주최해 주셔서 이종진 위원님 너무 사실 큰 의미가 있고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 치과 진료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데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을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 장애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함께 또 토론해 주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 우리 김원수 대표님 저희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으시고요. 계속적으로 일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특별히 오늘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또 부회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토론 기대가 되고 치과의사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관심 가져주시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권리는 그래서 심도 깊게 오랫동안 관심 갖고 필요성을 늦춰주시기를 앞으로 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가적 중증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장애인들이 왜 그냥 치과 가면 되죠 하고 다들 얘기합니다. 무슨 치과 장애인 치과 병원이 왜 따로 필요하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치과 병원이 아니라 이종진 위원장님께서 그간 말씀하셨듯이 직가적 중증 장애 유형을 한 6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변변 장애라든지 우리 또 지적 장애, 발달 장애, 그리고 또 정신 장애 이렇게 따지고 보면 6개의 유형 자체가 많은 부분들 사실 그 부분들이 5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이 갈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도 사실 그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 그 수고함에 우리가 너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요. 저도 복지하는 사람이라 의료 쪽을 사실 왜 뭐 치과 병원을 왜 장애복지관장이 나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오늘 공공의료단에서도 이렇게 팀장님하고도 함께 오셨는데 또 같이 그 이종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구 가치가 되는 것을 잘 아시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심층 연구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또 복지 당사자들 당연히 당사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몰랐던 얘기 복지하는 얘기만 했지 아픈 얘기를 그렇게까지 치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왜 어렵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얘기 들어본 적이 적었구나 저도 반성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사실 울었습니다. 앞으로도 울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함께 저기 뒤에 이제 휠체어 타고 다 오셨는데요. 정말 마취 치료를 3개월 기다린다고 어떤 분들인지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 치과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에게 얘기는 하겠는데 어떤 어려움이냐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마취 치료하려고 하는데 근데 왜 수면 치료하면 안 되겠어요? 수면 치료가 안 먹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장애분들은. 그래서 3개월을 아침 저녁으로 진통제 먹어가면서 너무 좋아하는 공간에 꼭 와야 되겠고 오기는 와야 되겠고 집에 가면은 마치 근데 굉장히 약하신 분이 계속 그렇게 진통제를 먹어도 될 일이냐 하는 걱정이 되는 분들이 3, 4개월 우리가 치과 가기 싫어서 기다리지 안 가지 갈 치과가 없어서 못 가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목소리를 막 크게 내서 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좀 더 관심 가져주시려고 생각하고요.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가 안 됩니다. 협조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앞에 우리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입 벌리세요.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벌릴 이유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은 왜 내가 입을 벌려야 되니?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멱살 잡으실 분이에요. 그분들 어떡할까요? 할 수 없어. 저 마취치를 해야 돼요. 치료는 안 받으면. 그래서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8살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20년 동안 치과 병원 앞까지만 가다가 돌아오고 20년째 하고 28살이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해서 첫 치료를 받았다고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아까 얘기했던 치과적 중증장애인 그냥 보기에 멀쩡해 보이세요. 여러분 왜 가서 치료 못 받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예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치료를 너무 잘 받아 저보다 잘 받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잘 받으시고요. 그런데 나비가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우리 김원수 원장님도 얘기하실 때 자기도 이렇게 장애인치과 이렇게 서든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요. 특히나 아동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아동들은 뭐 전쟁터입니다. 그냥 거의 특히나 중복장애, 왜 중복장애라는 얘기를 하냐면 그냥 뇌병변장애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뇌병변장애면서 또 발달장애를 동반하기도 하고 시력을 동반하기도 하고 지적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런 중증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작품의 현실 상황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건 거의 전쟁입니다. 근데 굉장히 약하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진짜 아까 말했던 수면 치료가 안 되면 전신마 치료를 하면 이 친구 어떻게 될까봐 부모님들의 지금 심정이 되게 큰데 오늘 많이 못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이 하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학교에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신다는 생각을 꼭 좀 해주시면 절대 그들이 힘들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계신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꼭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오늘 장애 아동들이 시간 되실 때는 본인들 오라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오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장애인들은 참 거부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평소에도 많이 거부당하고 뭐 카페는 턱이 있어서 안 되고 어디는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늘 하는데 세상에 아파서도 갈 병원이 없다 하면 앞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너무 또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감사한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부산에 부산대학교 병원 안에 장애인 구강치료센터에 의사 선생님 우리 장애인들 와서 너무 칭찬하시거든요. 너무 잘해주신다고. 그리고 또 부산의료원에 치과 진료해주고 계시는 과장님, 여자 과장님이신데 너무 잘해주세요. 근데 그분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도와줄 스텝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안 했던데 우리 어머니들이 병원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 받을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다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이 많으면 어떤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들. 그런 인력 보강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발제하신 부분에 행동하는 의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과 열림 그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한데 후원회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회원들이 다 의사 선생님들이시고 정말 감사한데 후원으로 뭔가 상근은 치과 위생사에 2명의 인건비를 준다는 건 너무 과한 얘기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시에서께 지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얘가 가능하냐 또 질문하셔서 찾아보니까 행동하는 의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의 쪽박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우리 장애분들 왜 못 가십니까? 이러니까 수급자만 지금 진료를 해도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아마 미순급권이 되시는 장애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장애는 사실은 수급, 비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가능하실지 답변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발제에서 너무 감사하게 부산의료원 주 5회 진료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어떤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된 부산의료원의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뭐 예산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의료 쪽도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셨던 많은 좋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었던 복지 영역들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없어졌다고 진짜 소리도 못하고 그만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의료원에서 5일 동안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숭고한 의지를 가진 치과의사 선생님들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치료하고 싶도록 월급도 좀 많이 주시고요. 복지도 많이 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많았으면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꼭 바람입니다. 지난 사실 장애인의 날에 우리 당사자들이 함께 여기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독립적인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해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발제에서도 진료 체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산 의료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면 좋겠고 그 정도까지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체계안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어떻게 진료하는가를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를 들면 부산시가 아주 싫어하실 수 있는데 서울시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 13분, 스텝까지 한 50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다시 설명하실 거고요. 그런 정도의 어려운 그렇게 진료받은 그런데도 모자라서 하나 더 진료센터가 이 치과병원이 곧 생겨납니다. 그 정도로 물론 인구가 많지만 우리 부산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0.01%만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장치과병원 설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 치과병원에 관련해서 약속해 주신 조례 제정도 곧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더 자주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복지 현장에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기 들으면서 이가 아픈데 진통제 먹고 3개월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못 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전체 국민이나 전체 시민한테 자신이 아닐지라도 어떤 한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자산이나 또는 이 선의로만 이게 일이 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중 관장님께서 저도 부산시에서 좀 쉴 수 있는 부분을 해주자.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될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딴 데 걸 빼오자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을 조금만 효율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대웅 원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뒤에 순서가 됐을 때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 패널로는 이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김건수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공동대표님은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셨고 치약 박사시고 예방치과 전문의시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래구 소재 연치과의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애인 치과 문제 평소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기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많은 공헌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수 공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건수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그런 현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우리 이종진 위원장님께서 이제 너무나 이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현황이라는 걸 너무나 잘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현직에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3곳이거든요. 3곳인데 그 3곳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5년 전부터 이제 수시로 이제 모이면서 현황도 여쭙고 어려움도 여쭙고 이래서 이제 이런 토론회도 몇 번 준비를 하기도 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5년이 아니라 10여 년을 한 사실 의료원 시립의료원에 말씀해주신 과장님이나 아니면 권역센터에 계신 오영진 선생님이랑 두 분 다 저희 건치 회원이시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할 정도의 그런 사이입니다. 막역한 사이인데. 그분들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속속들이 어려움을 얘기를 안 하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 어려운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오히려 더 둘러서 듣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희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저렇게 그분들한테만 뵙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뵙고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이준 관장님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어떤 절실함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5년 전에 그때 이제 서울의 그 시립장애인 직업병원에 이제 그 가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제2 시립장애인 직업병원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저희 상근 인력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의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 시립으로 독립된 게 아니죠. 독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상근, 그러니까 마취 선생님 같은 게 상근하지 않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마취 시설도 다 있고 공간도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된 현실이 그 공간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공간은 돼 있는데 인력이라는 거 안에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중에 한 층을 무슨 과라고 하여튼 부산대학병원에, 암동 부산대학병원에 다른 부서에 하여튼 그거를 할애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활용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치과의사 3분이 계신데, 저도 이제 잘 몰랐던 게 그 12년째 그 혼자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거의 전국 모범입니다. 전국 모범인데 거기 오영진 그 치과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안 되면 내 대우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다른 할애를 하더라도 더 뽑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인력을 모으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치과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개인 치과의원 통상 스태프들이 한 3~4명 같이 일을 하거든요. 치과의사 1명이 일할 때. 근데 치과의사가 3명인데 스태프이 5~6명밖에 안 되면 사실은 많은 부분 치과의사가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수보다는 그 치과의사를 이게 전체적인 체계가 어떻게 잘 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든 번역센터가 울산 번역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치과의사가 1명인데 치과위생사가 제가 5명인지 6명인지 혹시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전신마취 건수 3~4건 이상을 소화하면서 오히려 치과의사는 1명인데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산에 그 번역센터 인력이, 그러니까 번역센터에서 소화하는 환자 수가 여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되게 대폭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그 이유가 울산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많이 소화를 해주면서 울산은 그쪽의 환자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저희 진료인력들이 실제로 며칠 전에도 그 방사선과 인력인가가 이렇게 그 사직을 하고 이럴 정도로 그 정말 힘들어합니다. 거기 진짜 뭐 다 이렇게 손목에 파스 붙이고 막 다들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면 환자 1명 진료하는데 6명 인력들이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인력이 6명밖에 안 되면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치과의사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시스템에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저도 이제 전해드린 얘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현황들을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참고로 이제 이거는 부산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 경남 번역센터로 된 게 양산 부산대 병원이거든요. 거기는 더 심합니다. 더 열악해서 치과의사가 1명, 치과위생사가 1명이에요. 그럼 치과위생사 1명도 있고 치과의사 1명이면 사실상 전담 인력이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중증 장애인 환자를 제대로 그 시스템 사이로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재계약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치과 수련도 받으시고 양산 부산대병원도 수련도 받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왜냐하면 시스템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본인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무슨 처우나 대우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이걸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래서 항상 존경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떠냐면, 저도 이제 제 경험도 마찬가지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척추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단순 이동에만 이렇게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눕지는 못하고 체어에 눕지는 못하고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척추에 굽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은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가 이제 번역센터 아까 이렇게 인계를 해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니까 치과 의사가 잠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장애인 환자 같은 경우에 10분, 15분을 잡으면 되는 약속을 그 환자분은 무조건 1시간이에요. 1시간에서 2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도 온 가족분들이 다 장애인이시라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뭐 틀리라는 더 복잡한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개인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는 진료비 지원이 없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보험이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이거는 번역센터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그 재원이 있더라고요. 그 해마다 이렇게 아마 재원이 그 진료비 지원이 번역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드리고 가끔 이제 아들분을 보세요. 아들분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런데 그 자제 보시면 이제 어머님의 이렇게 안부를 묻곤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근데 의욕이 있어도 저희 개인 치과 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이 있어도 미처 못 해드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좀 겁나는 게 있죠. 처음에는 이분들 하다가 이렇게 뭐 찔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저기 잘못 움직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 겁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이제 그 수련 이게 단순히 강의 들어가도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몸에 익어 있어야 되고 이게 감각이 익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병원이나 전문 인력들의 그런 게 대단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산의 실정으로는 이렇게 잘 답보가 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공공의료에서 저는 이제 제 주장은 여기서 토론문에 이미 저기 토론문에 있지만. 공공의료에서 얘기를 그래서 책임지고 주된 부분을 책임져 주고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진두지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개인 치과에서는 마냥 이제 힘들고 이렇게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또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에게나 아니면 환자들도 왜 우리 제 장애인분들 그 말씀드렸는데 저상버스가 휠체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도라든지 우리 그 BRT 공상기계 좁아지고 폭이 보도폭이 좁아지고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승객들이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전기사가 내려서 그거를 인도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당장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두리발을 부르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선호가 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공공의료에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민간 영역에 잘못 맡겨지게 되면 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올까봐 저는 늘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는 이종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관리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장애인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진료해 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관리는 민간 병원에서 하고 보다 이제 중증에 그리고 이제 보다 꼭 필요한 부분은 공공영역에서 맞는 게 맞지만 이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는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해서 교육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치과 대학 시절도 그렇고 수련 받는 시절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미비하게 이제 현실이면 물론 이제 이거는 부산만의 현실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긴 하지만 부산이라고 언제나 뭐 따라만 가고 뭐 다 돼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오히려 더 부산에서 더 선도적으로 더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데 번역센터의 부분은 아까 왜 진짜 빠방에 잘 돼서 거의 진짜 흔히 얘기하는 넘사벽이라고 하는 그 서울의 시립 장애인 치과병원을 제외하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 번역센터들 중에서는 부산 번역센터가 제일 모범입니다. 그건 아까 얘기처럼 12년째 맡고 계신 오형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진짜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분 만약에 여기서 그만두시면은 부산시내에서 아마 장애인 치과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번역센터가 유지될 수가 있을지 그 시스템 저희는 치과의사들끼리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영민 선생님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걸 누가 하겠다고 하겠노? 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다른 것들 그리고 좀 새롭게 생기면서 좀 모범적인 번역센터인 아까 울산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지만 그거에 의한 흔히 얘기하는 진료 수익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뒤로 이렇게 우리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오롯이 여기 이제 이런 그 노력들이 전달이 되게 하려면 이 독립적인 어떤 그 재정이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익된 시립장애인 치과병을 자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왜 공간, 안미동 공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고 양산 부산대의 번역센터 현실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크게 건물과 공간을 마련해줘봐야 활용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건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고민과 어떤 투자와 그리고 이제 그 정립이 필요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안정된 곳에서 다른 우리 민간 영역의 다른 뭐 병의원 아니면 저 같은 개인 치과하는 분한테도 제대로 된 어떤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가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립 아까 의료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립 의료원에 치과의사 상담하시는 분이 2분이고 아까 그 장애인 진료에 일주일에 하루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치과의사 3명이잖아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치과의사 행사 선생님이 5명인가? 6명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치과의사 3명이 제대로 풀로 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인력으로. 치과의사 1명에 해당되는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건 뭔가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치과의사 3명이 있으니까 와 대단한 것처럼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만 이제 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독립되게 된 게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하는 거고 당장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부산 의료원도 그렇고 부산 번역센터도 그렇고 부산 의료원도 그렇고 치과의사 수보다는 그 치과의사로서 이제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보조 인력이라든가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좀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장애인 치과를 지켜봐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입장에서 요청하는 게 좀 시스템적인 어떤 지원 이게 좀 제도화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인력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아마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립 장애인 치과병원 아마 얼핏 제가 생각되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새로운 병원을 하나 이제 건립한다고 하면 당장 나오는 것처럼 요새 신문 요새 언론에 나오는 예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연 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 거냐, 그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 꼭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건 복지차원을 사는 거기 때문에 수지를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그 장애인분들한테 얼마나 큰 편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제 생각엔 뭔가 이 종합적인 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해답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시민들에게도 우리 세금을 여기다 쓰겠으니까 이런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전영식 부회장님께서 이제 패널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전 부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하셨고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박사를 하셨으며 현재 연제구의 서울 탑플란트 치과 대표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도 느끼시는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영식입니다. 저는 일선에서 직접 진료하는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부산시 치과의사회 임원으로서 오늘 패널에 참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건강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듯이 그 중요성이 큽니다. 저작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도 섭취하고 구강 하강면 쪽에 근육도 활성화시키고 뇌 건강도 활성화시킵니다. 더구나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사회성이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치과 진료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특수성으로는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진료할 때 이제 진료 난이도나 협조도나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일선 치과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데서 상급 의료기관인 지금은 이제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 같은 데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최근 이제 3년 전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그리고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부산시 건강정책과 그리고 치과의사회랑 같이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이제 장애인 건강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주최하에서 이제 이런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상급 의료기관의 대입 필요성을 낮춰서 장기적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감소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곧바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이런 보건복지부나 이제 심평원 이제 부산시 쪽에서 이제 거의 주체가 이제 사라져서 이제 흐지부지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간단한 시스템부터 이제 체계를 잡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치과의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료 의지를 먼저 보이고 그리고 장애인들은 이런 치과 치료에 대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홍보 그리고 이동에 대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주변 도우미 같은 거를 포함해서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중간에서 이제 행정기관은 이런 이제 시스템이나 비용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의 지원은 이제 지자체 행정 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도움까지도 같이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금 2023년인데 과거와 같이 치과의사의 자원봉사에 의지한다거나 희생, 사명감에 그리고 후원이나 기부에 지원을 의지하지 말고 정부 지원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이나 자산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문병원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디에 있는 치과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장애인분들을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장애인분의 집 가까이 있는 치과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전문병원을 짓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 진료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광역시의 박태용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바쁘신 와중에 이 토론에 참석하시러 오신 의원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격게 인사드리십시오. 본인의 열성을 다한 이유는 중요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도 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셔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부산광역시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 정책,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박대영 건강정책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원장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상인들의 어떤 아픔과 어떤 이제 진짜 아픔보다는 정말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론을 갖다 환기시켰다는 데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 건강정책과장 하기 전에 이제 상인복지과장을 갖다가 100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났던 분들도 또 이제 계시고 저희 이제 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정말 이제 힘들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고 같이 이제 고민도 하고 이것이 새록새록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상인 복지과장 같으면은 실제로 많은 부분을 갖다 요구를 하겠지만 실제 이제 또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발제에서도 잘 나왔듯이 저희들이 이제 그게 하는 우리 상인 실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인 보건진료센터 설립을 위해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가 우리 이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인들과 이제 보건진료 실태가 어떤 이제 실제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질병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몇 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 이제 기초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기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 지금 성산 의료원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침례병원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지금 시행 중인 어떤 부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 실상인 이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제 치과진료센터가 있습니다만 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 쪽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부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이제 그 진료밖에 못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 상인분들이 신뢰를 굉장히 이제 미안한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김 위원장께서 이제 제안해 주셨듯이 한 부분 거기서 쪽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을 갖다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또 고민을 갖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진료 횟수를 갖다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지금 또 사실 의사 선생님 혼자서 지금 그분도 이제 그만두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억지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전담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아까 우리 이준 관장님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치료센터도 같이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일 정말 주 5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는 이제 거기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산 의료원은 정말 2027년도에 개원을 갖다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성산 의료원 만들기 위해서 2016년부터 정말 저희들이 노력을 갖다가 하고 여러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갖다 주셨습니다. 주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걸리면 물론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병원을 갖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상인 이제 진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걸 우선적으로 쪽에 성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 서기의 반영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더라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지휘센터 선생님 계시면 충분하게 이제 우리
중증 의료 중증장애인 이제 의료에 치과 진료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내병원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많은 이제 지금 논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조만간 하여튼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이제 저희가 장애인 이제 치료센터가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여러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17만여 명의 어떤 장애인 중에서 한 10만여 명의 장애인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과 같이 어떤 이제 간단한 이제 진료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장애인 이제 센터에 공진료센터에 이제 보낸다 하면은 이거는 그 감당을 갖다가 할 수 없으니 비관할 예로 지금 저희들 양부대에 애들이 아동인력 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동이 조금 아프거나 이런 응급센터를 하면 무조건 이제 양부대에 제가 합니다. 양부대에서 너무 이제 보호가 많이 걸려가지고 정작 이제 정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 그런 분들은 그런 애들이 못 받는다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을 거라는 이제 우리 1차적인 진료를 분들이 좀 담당을 갖다 해주신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제 정희석 이제 분께서 말씀을 갖다가 해주셨지만 아까 좋은 말씀을 갖다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9년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재개를 가지고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일단 체계를 만들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애인 복지 과장을 하면서 가장 우리 시민 인식이 너무나 이제 참 좀 장애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벽이 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갖다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잘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모든 이제 분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장애인 누구로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이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는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패널분들께서 독립센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지원을 하고 활성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네, 지금 현 상태로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립 장애인 병원을 갖다 만든다는 것은 정말 한 10년 정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다 통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공공병원에 계속 공간을 갖다 먼저 만드는 것을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 치과 병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걸 안 하겠다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것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갖다가 좀 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현재 계신 이제 우리 장애인들 정말 치과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단계적인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좀 만들고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또 만들고 있는 그런 공공병원에 또 사회였고 그러니까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는 이제 부장님 말씀으로는 뭐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이제 과장님 책임하에서 이제 운영할 시스템을 최대한 잘 해보시겠다는 말씀하시는. 아마 이제 새로운 센터를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니셔티브를 어디서 지느냐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건 의회에서 뭔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니까 제가 제 말이 꼭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연구해야 되고 이 가치성 타당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지정 토론자 패널 분들의 토론을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뭐 시간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세이버돼서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종합 토론으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의견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평소에 이제 장애인 보험 진료 관련된 의료 측에 계신 분들 있을 거고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의견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뭐 여기 지금 과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든지 또 이 의원님 여기 딱 우리 부산시 실세분들한테 계시니까 뭔가 요청할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여러모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그 질의나 또는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이제 간략하게 신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드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관을 이어가고 있는 김승희라고 합니다. 당장 음식이 안 들어가면 저희들은 자인간이라면 배고픔을 느끼고 배고프다 보면 춥고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달라. 지금 있는 거에서 어떻게 좀 더 바꾸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 나와주셨는데 구체적인 제안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관여도 하고 해봤지만 수요자 또는 뭐 시민 또는 뭐 환자 요구하는 게 사실은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꾸 논의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언제는 결실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같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급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뭔가 좋은 결실을 만족할 만큼 빠르게는 안 되겠지만 그건 어렵겠지만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사실 좀 죄송하고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또 혹시 의견 말씀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승마비 부모의 회장 문혜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 치과 아픔을 벌써 이제 4월 장애인의 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자회견 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저기 앞에 선미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한테 이 고통은 정말 여지껏 엄청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입장이 다른 게 저희들이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아무도 대답 안 했을 때 거기에 저희들은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4월에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승진 위원장님께서 그전에도 많이 이제 이걸 있기 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부산시 치과의사협회에서까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장애인의 이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아마 우리 아이들의 이 아픔이 우리들만의 아픔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분들이 나눠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 아픔이 조금 더 참는 게 당겨줄 수 있대 어차피 노력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김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예약 날짜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으니까 진통제를 먹고 2주, 3주를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현실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겪었는데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당겨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CS도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예산이나 뭐든지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장애인만 위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명의 고통도 없이 할 수 있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다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저는 가슴에 감정이 잡혀서 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 탈시설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장애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탈시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야가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보통 시야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그때는 늦었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아프기 전에 정기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의 입장에 같은 경우는 누군가 봐줄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거진 다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치료 시간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전체 인프라가 좀 넓거든요. 근데 정기적으로 가깝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싶습니다. 네, 보건소 같은 그 인근에 있는 공시설이든 관리를 합니다. 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네, 또 혹시 지금 패널 계신 분들께서 하실 말씀 있지 않아요? 네, 없으면 또 플로어에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마 거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패널 분들 중에 아니 한 번씩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 방송국에 나오신 말씀도 그렇고 우리 패널들끼리 하는 얘기도 있고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한 10분 정도씩 해볼까요? 네. 네, 지금 먼저 발표 토론했으니까 제가 우리 부모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정말 좋겠습니다. 또 끝까지 이렇게 방송해 주신 위원님 계셔서 저희 믿습니다. 협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물론 장애만 있는 거 아니고 노인분들 정말 사실 치매 노인도 여기 영역이 같은 영역이거든요. 치매 어르신들도 요양원에서 치료가 안 되어서 다 장애인 권역센터를 이용하거든요.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고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필요하다는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이것도 놓치게 되면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게 5년 전, 10년 전에도 있었던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진 의원님 우리 꼭 손잡고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승희 씨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듣기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진짜 진심이고요. 사람이 아파보지 않으면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아픔에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런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산, 집행 예산 마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공간은 분명히 독립된 공간보다는 왜냐면 전신질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를 들면 서부산으로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면 서부산으로에 같이 딸려있는 게 당연히 같이 있어야 서로 협진이 되고 우리 일단은 당사자를 위해서 좋은 시설을 좋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있는 게 좋지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뭔가 이쪽이 자꾸 이렇게 소외되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 또 이곳이 사실은 아까 장애인 비장애인 제가 진료를 직접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많이 투여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충분히 오롯이 그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이런 게 된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 독립된 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이냐 아니면 서부산 의료원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 행정적인 모르지만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어떤 구강 진료 그리고 이제 구강 정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오롯이 이렇게 좀 충분히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까 저상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민간의 그러니까 1, 2차가 분명히 필요하고 저도 개인 의원으로서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민간에 자꾸 이렇게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맡겨져서는 이거 분명히 제대로 안 될 수가 없는 왜냐면 이게 그런 아픈 경험들을 장애인분들이 직접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고 저 자신도 의지는 있지만 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겁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민간 영역의 이렇게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야말로 통 큰 결정으로 공공의료에서 정말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의료원이건 침대병원의 책임져야 할 분이 장애 특히 치과의 부분 치과 개인 치과 병원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애인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서도 이렇게 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같은 우리가 공공의료 기관에서는 뭔가 이렇게 민간 병원에서 진료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소외된 중증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치과가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게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는 반드시 독립적인 센터가 돼야 됩니다. 다른 의료원의 옆에 붙어 있어서는 결국은 그 의료원 전체 경영에 뚫리고요. 그리고 결국 일반 치과 진료 위주로 돌아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립된 장애인들을 위한 공항 진료센터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원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구강 진료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할 예산을 일단 이제 꼽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한 진료는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서 쉽게 되지만 아까처럼 뭐 브릿지를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만약에 이제 일선 치과에서 이제 그런 진료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이제 그 치과에서 기부금 형태로 이제 한다든지 세제 형태로 이제 약간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오케이 하실 선생님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끝나는 건가요?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 요양원에서 촉탁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양원에 치과의사가 가서 이제 환자를 이제 돌보는 건데 이게 이제 진료 제약도 있고 그리고 행위 수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향후 더 진행된다면 방문 진료 같은 형태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의사단에 만약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런 장애인이나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민 선생님께서 이제 아주 이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가입니다. 사실 아까 10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진료, 장애인 치과병원을 갖다 만드는데 최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이 한 1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장 내년부터 이제 그 하는 게 우리 부산의료원에 인력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제 좀 진료를 좀 더 받을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10년 동안 이제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 시설 쪽에서 이제 거인들이 탈시설 하는 이제 그 부분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이제 우리 장애인 학교라든지 그런 특수한 이제 어떤 이제 부분에서 우리 시각 의사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장애인 복지하고 같이 이제 그 협의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좀 방법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걸 하고 뭐 저희들이 우리 이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만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막 해결책을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는 데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갖다 만들거나 그런 부분에서 복지를 갖다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나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같이 협업을 갖다 민간이 협업이 돼야만이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지. 어느 한 바퀴가 이제 한 구리가 해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출 말씀까지 들었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뭐 잘 만드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감명이 깊었고요. 그 발언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일단 한 말씀 해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문영미 의원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예정이 안 보입니다, 이거. 오늘 현장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가슴이 애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장애는 멈추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구강은 장애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복지, 장애 복지와 또 의료라는 두 가지의 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오만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건 아마 이 장애 쪽이나 이런 일반적인 장애는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든지. 근데 이 구강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멈추지 않는다 했는데 그걸 계속 여기서도 요구를 하시고 주장을 해야 부산시도 반응하고 부산시의회도 반응을 할 겁니다. 좀 전에 그 의사님께서 좀 패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법에 장애인 관련해서 접근성과 건강성에 대한 보장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저희가 법에 이제 주치 제도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부산시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로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제도가 특히 오늘 오셔서 요구하시는 구강 관련해서 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더 오늘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진호 의원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네, 저도 이가 너무 아픈데 치과를 몇 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미루냐면요, 가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서 비장애인 저도 치과 치료하는 게 두렵고 어떨 때는 참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참아요. 근데 비장애인도 이렇게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데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보다 더 통증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더 치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힘들고 그나마도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자장해 주신 이규호 교수님과 우리 또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함께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좋은 정책으로 꼭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없습니다. 우리 윤태한 위원님, 예, 한 말씀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태한입니다. 우리 지금 65세만 두개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걸로 막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종진 위원장님과 함께 잘 검토해서 또 중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안 되는 예산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보상도 있고 아니 조례가 있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잘 공리정길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 감동을 받은 게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감동을 굉장히 받고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원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체가 저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이는 또 특수한 또 제한된 인원한테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 문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또 오늘 듣다 보니까 좋은 의견이 하나 나온 게 우리 전현식 치과 협회 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게 정말 저는 뜻깊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참석해 주시고 아까 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방문 찾아가는 그 치료 서비스 그리고 지금 올해 그 우리 또 부산시의회에서 지역사회 종합돌봄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부산형 이 종합돌봄 사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그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도를 언젠가나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이동진 위원장님 비롯해서 동료 복지환경위원회를 의논해서 그리고 또 앞에 그 잘당한 토론자분들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그 양해는 안 차겠지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직접 발제 가르쳐 주시고 정말 그 제가 부산시의 힘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신 우리 그 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비장애인으로서 과연 장애인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고 그리고 특히 저는 그나마 이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 크게 먹는 데 지장 없고 라면 잘 먹고요. 밥 먹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이 자리가 제가 시연이 되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과 소통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잘 못했다는 점 정말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특히 아까 우리 그 김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토론했는데 왜 정책은 안 나오냐. 사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변명 아닌 변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토론과 많은 노력과 많은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비록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 그 복지환경위원회, 물론 복지환경위원회만이 아닙니다. 그 부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저희들만의 토론을 거치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윤태환 의원님, 강달수 의원님, 그리고 이준호 부위원장님, 또 문영미 의원님, 또 아까 관여하신 우리 그 강북일 의회 운영위원장님, 이런 분들과 충실히 저희 준비를 해서 특히 여기 오신 장애인 여러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준비한다고,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그 이중욱 관장님, 특히 우리 그 오늘 자정을 맡아주신 이규호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그 전영식 부회장님, 그리고 또 김건수 공동대표님, 또 우리 시를 옆에서 나오신 우리 박병훈 과장님, 아마 좀 많이 신경 많이 쓰시겠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필요한데 어디를 가면, 편의점에 가면 그 물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물건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물건을 꼭 좀 구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야 되겠죠. 어디다? 그 부탁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여기 계신 우리 전영식 부회장님과 또 이건수 대표님, 저희들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딘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그런 정책들도 많이 모방을 해오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을 여기 계신 박사님들, 시의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사자들 소리를 좀 물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끝까지 강구하지 않고 꼭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 8분의 의원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열심히 할 테니까 장애인분들 끊임없이 마시고 열심히 저희들에게 메모나 노트로 또 아니면 공고로 충실히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이규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도 가고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고 우리가 장애인 분야에서도 복지 분야에서도 선진국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제 눈에도 보이고 여러분들 다 보일 텐데요. 이거 우리 옆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협동해서 협업하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뭐 시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 그런 오늘이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